안녕하세요. 최정용 어드바이저입니다. 화목한 런치 스탑. 오늘은 지난번 안내드렸던 것과 같이 중국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에 저희가 특별 방송으로 진행했던 화목한 런치 스탑 중국 주식 방송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방송 이후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방송이 나간 이후 미중 무역 전쟁 합의 그리고 중국도 5월 달에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증시 흐름이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과 유망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옆에는 지난번 방송에 나와주셨던 조철군 연구원님 그리고 박주원 연구원님을 모시고 오늘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에서 중국 기업 분석을 맡고 있는 조철군 연구원입니다. 네, 자산관리 컨설팅부의 박지현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이게 자기 소개가 무슨 뭐 시사 프로그램 너무나 처음 보는 듯한, 근데 좀 약간 좀 고객님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 좀 실전 투자 용으로 좀 더 알맹이만 네, 쏙쏙 뽑아서 드리는 그런 컨텐츠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4월 달에 두 분이 나와주셔서 특별 방송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주식이 견조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그 관세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부양책 이런 게 나오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조철군 연구원님께서는 5월 달에 중국도 탐방을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예, 혹시 뭐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본토 주식시장 지수 자체는 네. 뭐 그렇게 많이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냥 좀 상단과 하단이 좀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것과 무관하게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 로봇 산업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네, 시장에서 관심도 지금 많은 데다가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찍히기 시작하는 사이클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은 향후로 좀 유망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나와주셔서 이 몇 가지 이제 종목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뭐 이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이후에 이제 유망 있게 보는 종목으로 그 알리바바를 한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알리바바 지금 말씀해주신 이후에 협상이 이어졌는데 네. 그러면 지금은 좀 좋게 봐야 되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저희 알리바바 여전히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금 빠졌었어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던 거는 네.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지난번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회사에서 향후에 뭐 10년 동안에 AI 관련된 캐펙스 투자 규모를 지난 10년 동안 토탈 규모보다 더 늘리겠다.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는데 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AI 관련된 캐펙스 투자 규모가 기대에 좀 미달했다. 아니면은 AI 관련된 매출액이 7개 분기 연속 지금 3자릿수 증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200%, 300%대가 아니라 100%대여서 좀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그거는 좀 너무 단기적으로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 보는 거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일단 이번에 기존 메인 사업부였죠. 타워 티몰 그룹 그러니까 이커머스한 사업부가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거의 낮은 한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2개 분기 연속 지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8.7%로 하이싱글 순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과거에는 한 자릿수 성장에 멈췄었지만 네. 최근에 AI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번에 18%대로 지난 분기보다도 5%포인트 가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 자체 같은 경우는 뭐 낮은 한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던 기업이 지금 높은 한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분명 보여줬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뭐 단기적 주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알리바바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제 네. 요 부분쯤에 이제 나와주셔가지고 네. 예, 방송을 해주신 이후로 많이 상승을 했다가 네. 이때 실적을 발표를 한 그렇죠. 거죠. 내가 빠지는 거 날짜가 실적 나왔던 날에 날이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네네. 하고 나서 이렇게 좀 내렸는데 네네. 여전히 지금으로 봐서는 매수해봐도 괜찮은 그런 자리로 보인다. 뭐 이제 향후적으로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네. 분명 AI 관련되어서 기존의 메인 사업부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 기대되는 AI 관련된 사업부도 유의미한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은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네. 질문을 드렸을 때 AI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네. 이제 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런 쪽은 어떤 포커스로 좀 봐야 될까요? 뭐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중국의 AI 대당주 관점에서 네. 지난 2, 3년 동안에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그러니까 메인 사업이었었던 이커머스 쪽에서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시장 점유율도 뺏기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네. 여러 가지 악재들도 겹쳤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다시 중국 AI 기업들에 대한 이제 기술 재조명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과정인데 네. 저는 이런 밸류에이션 재평가 과정이 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AI가 단순하게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실적에도 긍정적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네. 좋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알리바바는 어찌 보면 대장주에 대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조금 더 기대 수준이 높은 종목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었던 뭐 로보센스 같은 기업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탐방도 다녔었던 뭐 위라이드라나 포니어에 같은 자율주행 기업들 이런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또 이제 그 박지훈 부장님이 나와 계신데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미국 시장을 거의 전문적으로 보시는데 중국 주식은 어떤 뷰를 가지고 보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올해 화두가 되었던 글로벌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거의 US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꾸려지는 게 오히려 승률이 높았죠. 네. 근데 올해 이제 어떤 달러의 인덱스 값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어떤 관세 전쟁도 그랬고 미국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항목별로 좀 부담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기업 단위든 매크로 단위든 또 글로벌 정치 상황이든 여러 가지 잣대를 뒀을 때 좀 넌 US 자산으로 좀 포트폴리오 스펙트럼 좀 넓히자라는 게 투자의 스타트였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홍콩의 항생테크 그 중에서도 AI라든지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성장성 개념의 어떤 스펙트럼 종목들이 좀 더 주요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알리바바도 사실은 차트를 아까 방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엉덩이가 무거워진 느낌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진다면 엔비디아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위 왜 비교를 하는 거냐면 소위 컨센서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하지만 중장기적에는 전혀 정방향으로 가는 거에는 뭐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대치가 얼마나 투자자들이 높았기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이 영상이 내일 나가죠. 그러니까 네, 내일 나갑니다. 이번 화요일 날 방송이 나가면 여러분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목요일 날 오전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같은 경우 컨센서스가 YOY 거의 플러스 70%, 그러니까 작년보다 70%가 업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환호의 환성을 너무 잘했어라고 박수를 쳐줄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알리바바도 이제 마찬가지로 실적 기대감은 좀 높다라는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네. 앞으로 투비의 모습들은 이제 요목조목 항목별로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컨퍼런스 콜. 네.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코멘트가 알리바바 측에서 어떻게 표현한지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엔비디아가 이제 범용 HBM을 중국으로 이제 공급하는 그 플랜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공급이 또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또 중국 AI의 전통적인 산업이 더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방금 조철군 연구원이 얘기하셨던 네. 중국이라는 어떤 홍콩이라는 전체 어떤 패키지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쪽 약간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AI,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쭉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관련한 방송도 하셨을 때 많이 나왔던 게 로보센스 관련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1월 달에 CES를 다녀오셨던 분들이 다 로보센스를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네. 예,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네. 혹시 로보센스 뭐 어떻게 이제 그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희가 지난해 9월 달부터 이제 네. 로봇을 다 통해서 탑픽으로 이제 추천드리고 있었고, 네. 지금도 여전히 탑픽을 유지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5월 중순에도 중국 탐방 가서 로봇 센스도 다녀왔었는데요. 네. 뭐 일단은 기존 투자 포인트 요약해 말씀을 드리면 아주 심플하죠. 중장기적으로 로봇과 다율적인 시장이 이제 성장할 텐데 네. 수십 배 이상 성장할 시장인데 네. 그 중에서도 이 라이다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1, 2등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 좋은데 기술력도 1, 2등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이번에 제가 탐방 가서 중점적으로 봤었던 부분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그랬고 태양광도 그랬고 네. 사실 반도체도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는데 음. 성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는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네. 결국은 공급 과잉으로 가서 2차 전지처럼 실적 악화 뭐 이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도 그런 리스크는 없을까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우려라기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게 네.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려 안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경쟁 구도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라이다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큰 시장은 아니에요. 네. 2차 전지라든가 태양광보다도 전체 볼륨 자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완성차 업체들이 굳이 라이다까지 자체적으로 만들 이유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쟁 구도가 사실 지금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네. 기존에도 이미 수십 개, 100개 넘는 기업들이 라이다를 개발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가고 네. 남은 기업이 4개라는 거죠. 메인으로 남은 네. 기업들이. 그런데 그 4개 기업이 전부 다 중국 기업들이에요. 어떤 기업이 있냐면은 로봇센스랑 허사이, 저희도 허사이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네. 로봇센스랑 허사이가 시장 점유율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화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여름쯤에 상장하게 될 비욘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사실 향후의 메인 플레이어는 로봇센스랑 허사이가 될 겁니다. 이유는 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규제 리스크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 네. 화웨이는 이 단가가 로봇센스나 허사이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비쌉니다. 얘는. 그리고 이 화웨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비싸더라도 중국 내 화웨이 전기차에는 납품이 되지만 네. 화웨이 해외 시장 진출은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규제 리스크라든가 이런 네. 것 때문에 화웨이 제품은 해외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욘드라는 네 번째 기업은 지금까지는 니오에만 주로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네. 이 라이다 좀 기술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파장을 로봇센스나 기타 기업들은 905나노미터 파장을 사용하는데 네. 요 비욘드라는 기업은 1550나노 파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도 코스트를 다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늦게 다시 905나노미터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봇센스나 허셀보다는 기술력 측면에서 한 2, 3년 정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새로 들어올 기업들도 별로 없고 네. 기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경쟁할 만한 기업은 허셀이랑 로봇센스인데 네. 이 완성차 업체들은 공급망 다변화 수요가 있다 보니까 로봇센스 고객도 허셀을 이제 납품받고 네. 허세가 납품하던 OEM 업체도 로봇센서도 같이 쓰고 있는 구도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두 개 업체가 반반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구도까지 그러니까 성장이 높은 데다가 경쟁 구도도 과열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이 화웨이는 비상장이에요. 네. 비상장이고 비욘드는 아직 상장문을 아직 네. 입성을 못했고 네. 이제 허사이와하고 이제 로봇센스는 거의 5대5라고 봐도 사실은 네, 맞습니다. 뭐 네. 무방한데 허사이가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아. 네. 로봇센스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 구도로 심각하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허사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네. 액션을 취할지는 사실은 뭐 변수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수 있으니 차라리 약간 좀 무풍지대인 홍콩에 상장되는 로봇센스가 그런 유통시장 관점에서도 좀 유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설명만 드리면은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일단은 이왕이면 홍콩을 좀 선호한 편도 있는데 네. 사실 미국에 상장 폐지되면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장 폐지하고 홍콩의 다른 시장에 재상장할 경우는 네. 대주주들이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그 허세 같은 경우도 홍콩에 상장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막 10%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사실 그런 것도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나오셔서 AI랑 이제 자율주행을 좀 집중적으로 네.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자율주행 쪽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게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보면 이제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앞서고 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도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2월 달 중탐방 갔을 때가 이제 포니 AI를 저희가 시승을 해봤고,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추천도 했었고, 자료도 썼었는데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차트 포니 보시면은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말도 안 나게 빠졌다가 지금 네. 다시 또 가파르게 오르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장 초기다 보니까 네. 보호해수가 5월 20일 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호해수가 풀리면은 대주주들이 물량을 팔거나 하면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긴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다만 다만 최근에는 이제 포니 AI도 좋지만 저희가 이번 탐방에 포니 AI랑 위라이드 두 개 다 탐방 다녀왔었거든요. 네. 위라이드라는 업체도 있는데 요거는 엔비디아가 투자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총이 위라이드가 포니 AI 한 3분의 1 조금 더 될 거예요. 네. 지금 위치에서는 포니 AI도 좋지만 위라이드를 사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다녀보니까 레벨 4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기술력 가지고 뭐 얘네들이 엔투엔을 하냐 뭐냐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회사들이 뭐 우리는 엔투엔을 하고 있다 뭐 하는데 투자자들이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걔네들이 진짜 뭐 심지어 뭐 테슬라도 엔투엔 했다고 하는데 그 엔투엔 한 건지 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기업들이 실제로 결과로 보여주기 때문에 네. 어떤 과정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예요. 중국에서 실제 포니 AI나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를 중국에서 여러 도시에서 이미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고율은 사람 택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실제로 시승했을 때는 오히려 사람 택시보다도 훨씬 더 승차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굳이 뭐 기술 비교하는 건 큰 의미 없다라 보는 거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상용화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네. 상용화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하는 과정에서 코스트를 얼마나 빨리 낮출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했었을 때는 포니 AI도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주가 레벨만 보면은 지금은 위라이드를 좀 더 부담 없이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그 CATL이 이제 상장 IPO를 해서 성공적으로 잘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네.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좀 우리 금융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오늘 5월 26일이죠. 네. 근데 오늘 사실은 한국 시장은 괜찮아요. 미국 시장도 나스닥 선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빠지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실은 아침에 들렸던 우리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 원래는 6월 초부터 유럽에 대한 관세가 상당히 좀 그렇죠. 부담스럽게 작용됐던 하나의 팩트였는데 그거를 다시 7월 6일로 연기를 해줬단 말이죠. 사실은 유럽이라는 이 카드는 미국에서도 활용하는 굉장히 좋은 카드였어요. 왜? 중국을 억압하기 위해서 유럽을 달래고 또 관계가 또 소원해지면 다시 한번 또 중국과 유럽이 손잡는 거 아니야? 이러한 산업의 저 뒷배경에는 2차 전지, 특히 이 전기차 사업, 더 나아가서는 이 로보택시를 필두로 한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산업적인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었던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중국 시장, 특히 로보센스를 필두로 한 이 성장형 이 산업 전반적인 종목들이 조금은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것들은 약간 그런 지역적인 대륙 간의 그런 약간의 협상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네. CATL이 상장을 했을 때 미국 자금 전혀 안 썼거든요. 오히려 유럽계라든지 네. 중동이라든지 그 non-US 자금들로 인해서 성공적인 IPO가 된 것만큼 네. 이 이슈만으로도 결국 중국은 로보택시든 뭐든 전기차를 팔든 또 관련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팔든 로봇
관련돼서 산업을 더 확대시키든 유럽이 좀 중요한 유럽과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뉴스 플로우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잘 된 거죠, 사실은. 중국의 어떤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중국의 이 전기차 밸류 체인들이 니네들 미국 아니어도 나는 이렇게 상장도 잘하고 IPO도 성공을 했고 또 산업을 더 확대시킬 때 더 나는 천군만마 내 편들이 많아라는 거에 대한 반증 아니겠냐 싶어서 네. 약간 테슬라도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테슬라가 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잘 뭐랄까요 레벨업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계속 시험 운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잘 되려면 중국이 지금 원활하게 승인을 안 해주고 이 자율주행이 잘 되려면 데이터 값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웨이모 방식이든 어떤 형태의 방식이든 좀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또 넘어야 될 숙제인데 어쨌든 미국도 중국도 어쨌든 키높이가 상당히 많이 비스무리해졌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드리면 지금 테슬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박지훈 부장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 테슬라는 7월 곧 그 로보택시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로보택시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이요? 네네. 로보택시는 큰 모멘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일론 머스크도 계속 이제는 좀 잠잠했었던 그런 기업형 어떤 인물의 어떤 캐릭터가 하나씩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로보택시가 출시가 됐을 때 모멘텀 작용은 하겠지만 그것이 어닝으로 연결된다라든지 그건 아직은 시기상조고 네. 이제 첫 걸음마 단계이거든요. 상업적인 어떤 색채감이 나오려면 적어도 내년, 내후년 정도로 가는 거고 일단 이번에 7월 이벤트는 상징적인 의미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모멘텀 거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뭐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려도 대답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네. 아, 저희 뭐 그러시면 이제 그 중국을 이제 막 이제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마디씩만 해주시면서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처음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네. 말씀드릴까요? 중국은 참 이제 어찌 보면 어려운 시장이고 네. 언어가 안 통하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 어려운 만큼도 사실 다른 면에 봤을 때는 또 그만큼 쉬운 시장도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국은 단일 정당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한번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동안 바뀐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 트렌드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잘 투자를 하시면은 분명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베스트가 로보센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중국 시장은 점점 문호 개방을 할 겁니다. 금융 개방이라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나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라고 그냥 간과할 수 있는 키워드일 수 있겠지만 네. 이 금융시장의 전격 개방, 특히 외국인들의 전격 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유동성의 파도가 몰려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가령 외국계 자본이 들어왔을 때 어느 쪽에서 놀이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붐빌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인 크리티컬한 산업재 시장에서 머무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전히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중국 시장도 여전히 매크로적인 위기가 사실은 닥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경기 부양이라는 카드를 왜 쓰겠습니까? 중국 시장의 민간이 지금 엄청나게 풍족한 상황일까요? 부동산도 걱정이고 소비단에서도 걱정이고 5% 성장을 완벽하게 보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네. 지금은 돈을 풀어주고 혜택을 많이 주고 보너스를 많이 주고 팁을 많이 주려 보조금 정책을 많이 쓸 계획의 중국 시장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저 한켠에서는 아직은 성장이 이제 시작 단계지만 YOY, QOQ 성장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지고 있는 그런 산업은 바로 저는 휴머노이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점점 어둠의 세계를 이렇게 터벅터벅 걷고 있을까요? 그 옆에는 점점 치고 올라오는 중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원인 제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중국이 너무 우리 한국을 많이 따라하고 있어. 저는 이런 단어는 이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역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은 고정관념이라는 생각 때문에 중국 투자는 난 이제 안 할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선정 어렵다? 오히려 ETF도 많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공부 한번 며칠 해보시면 굉장히 투자 인사이트도 얻게 되실 거고 선택의 범주도 하나씩 늘어날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중국 주식 포트폴리오 애프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라는 주제로 이 방송을 너무 잘 봐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다음에 이런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자료는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코스닥 업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6월 3일은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코스닥 시장 전망, 그리고 유망 업종, 그리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방송을 통해서 향후 5년 유망 업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